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IDSL 소속 학부연구생 박준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맡은 업무 발표는 롤렉트 리얼타임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 논문은 2019년에 ICCV에 나왔던 논문이고 2079의 사이테이션 수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인트로덕션, 프로포스트 메소드, 그리고 리절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대표적인 컴퓨터 비전 태스크를 갖고 와봤는데요. 먼저, 먼저 클래시피케이션인데,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미지 자체를 항목에 따라 분류하는 태스크입니다. 이와 같이 그림을 보고 개인지 고양이인지 판단해주는 태스크이고요. 디텍션은 이미지에서 여러 객체를 검출하고 객체의 위치까지 판별해주는 컴퓨터 비전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개와 고양이의 오리를 찾아내고 그, 그 각각의 위치까지 이렇게 박스 표시를 해주는 것이 디텍션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세그멘테이션 모델인데 이미지 내에 있는 객체들을 의미 있는 단위로 분할해주는 태스크입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가 두 마리 있는데 고양이 두 마리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이렇게 어, 영역으로 분할을 해서 표현해주는 컴퓨터 비전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그멘테이션에는 두 가지로 또 나뉘는데 세멘틱 세그멘테이션과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나누는 이유는 객체들을 분할하는 기본 단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은 기본 단위가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각 픽셀이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판단을 하는데요. 요 지금 파란색 픽셀 부분에 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게 바틀이라는 클래스에 속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표시된 영역 그 픽셀들을 모아서 파란색으로 영역을 표시해주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요 부분도 지금 큐브고 요 부분도 큐브라서 구분하지 않는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태스크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있는데 얘는 기본 단위가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가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고 이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태스크로 이렇게 합쳐진 태스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세멘틱 세그멘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는 구분을 하지 못하지만 얘네는 디텍션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큐브를 구분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디텍션으로부터 확장되어 발전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그라운드로 마스크 RCN을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이 모델은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모델입니다. 여기서 조금 볼만한 게 요 윗부분이 어, 베스트 RCN이라고 불리는 디텍션 모델입니다. 즉, 이 디텍션 모델에다가 마스크 브랜치를 합쳐서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모델로 확장한 것이 바로 마스크 RC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베스트 RCN과 마스크 RCN은 모두 투 스테이지 모델입니다. 즉, 리전 프로포살과 마스크 프레딕션이라고 부르는 두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리전 프로포살은 여기 보면 노란색 부분이고요. 말 그대로 지역을 제한해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마스크 프레딕션은 이 부분인데, 마스크를 예측해주는 부분입니다. 즉, 이 두 단계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전 프로포살을 다른 말로 이 피처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피처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해서 ROI 얼라인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피처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ROI 얼라인은 아래 제가 그림을 넣어놨는데 여기 지금 4 곱하기 4 픽셀이 2 곱하기 2 픽셀로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피처가 사라지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마스크 품질이 저하된다는 단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입니다. 모티베이션은 어떻게 보면 보통 이전에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있었지만 이것을 실시간으로 가는 것이 모티베이션이고요. 기존에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에서는 리얼타임이 있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fast RCNN이 욜로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요게 투 스테이지 부분이 원 스테이지로 줄어들면서 리얼타임을 달성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달성한 방법이 요 프레딕션 부분을 없애고 여기서 하는 행동 작업들을 이 피처 로컬라이전에서 보완하면서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원 스테이지로 구현을 한 부분이 바로 욜로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에도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마스칼 시넨으로부터 리얼타임으로 발전한 모델이 없었고 더군다나 이 마스칼 시넨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피처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 부분이 이제 마스크 만드는 부분인데 이 피처 맵을 바탕으로 만들게 되고 이 피처 맵은 ROI 온라인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얼타임 원스테이지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뒷부분과 다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율렉트라는 모델은 이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피처 로컬라이제이션 과정을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한 이유는 이 ROI 온라인으로 인해 손실을 발생한다 했고 이 부분을 배제해서 고품질의 마스크를 생성하기 위해서 제거하였습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마스크 프레딕션 부분을 두 개의 서브 태스크로 분할하였고 그 부분을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서 속도 향상을 가져가게 되었고요. 이 나눈 두 가지 서브 태스크는 이 프로토타입을 생성하는 부분과 마스크 코에피시언트를 예측하는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를 나누고 나눈 이 두 개를 결과를 선형 결합만을 이용해서 인스턴스 마스크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선형 결합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산량을 줄일 수 있었고 속도도 굉장히 빠를 수 있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었다는 게 두 번째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점이 여기서 지금 피처 로컬라이제이션을 제거를 했는데 이 부분을 프로토타입에서 보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을 했냐면 이 프로토타입이 네, 이 로컬라이제이션 자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욜렉트가 인스턴스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얘네를 이용해야 될지를 학습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Fast NMS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요. 기존의 NMS 방식보다 소요 시간을 단축을 해서 더 속도를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 마지막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아까 마스칼 시네мен과 롤렉트의 요 성능 부분과 속도 부분을 비교한 표인데요. 성능 부분에서는 조금 롤렉트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지만 FPS는 상당히 높아서 리얼타임 영역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롤렉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 백본 구조를 거쳐서 피처 맵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 추출된 피처 맵, 피처 맵이 프로토타입을 생성하는 프로토넷과 마스크 코에피션트를 생성하는 프레딕션 헤드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른 결과를 선형 결합을 해서 인스턴스 마스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체 구조라고, 간략한 전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본인데, 백본으로는 레지넬 101과 FPN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 들어오면 이 레지넬 101 구조를 거쳐서 C1부터 C5의 피처 맵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C5로부터 P5 피처 맵을 추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 P4와 P3를 추출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 있는 C4와 C3를 가져와서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더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P4와 P3를 추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P5로부터 P6, P7을 다운 샘플 명령을 통해 추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5개의 피처 맵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P3는 프로토 대수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P3 피처맵만 디프로트넷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게 지금 요 추출하는 과정이 가장 깊고 가장 이 피처맵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럴 때 이 프로토 앱에서 그 프로토타입을 생성할 때 그 성능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구조를 가져왔고요. 여기서 생성되는 5개 피처는 모두 다 프리딕션 헤드로 들어가면서 마스크 코에피시언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프로토넷입니다. 프로토넷을 설명드리기 앞서 프로토타입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은 영상의 특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프로토타입은 서로 다른 특징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좀 예시를 들어보면 이 부분이 이제 이미지 A부터 F까지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프로토타입 1부터 6까지인데 이미지 F에 대해서 프로토타입 1과 프로토타입 3를 적용한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특정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지금 원본 사진에서는 지금 도자기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본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엔 오른쪽 도자기에 대해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밝은 밝게 처리된 곳이 바로 활성화된 부분인데요. 이 왼쪽 도장이 활성화됐지만 오른쪽은 활성화되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흐리지만 어느 정도 둘 다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또 이미지 A에 대해서도 각 프로토타입이 활성화하는 부분을 영역을 분석해서 특성을 알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이미지 A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빨간색 이미지입니다. 즉 아무 특징도 없는 이미지인데 지금 1번과 2번, 3번을 비교를 해보시면 각각 다른 영역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점선이 이 활성화하는 부분의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과 2번은 그 부분의 왼쪽 부분을 활성화하고 있고 3번은 아래쪽 부분을 활성화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프로토타입은 특정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특성의 프로토타입을 더하거나 뺨으로써 다양한 마스크를 생성 가능합니다. 즉, 이 3번에서 1번 프로토타입을 빼게 되면 이 왼쪽이 사라지면서 오른쪽 도자기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오른쪽 도자기, 왼쪽 도자기를 분리해낼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프로토넷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키 프로토타입을 K개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생성을 하게 되는 컨볼루션 네트워크로 말하게 됩니다. 스펙트럼 퓨처의 P3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K개의 피처맵을 생성을 하고 이 부분이 각각이 프로토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딕션 헤드입니다. 기존의 앵커 기반의 물질 탐지 모델인 레티나넷에서 구조를 좀 가져왔고요. 이 레티나넷에서는 2개의 브랜치를 이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클래스 컨피던스를 구하는 브랜치고 이 브랜치에서는 물체가 어떤 물체인지 분류하는 부분이고요. 바운딩 박스 레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위치를 알아내는 브랜치입니다. 지금 이 두 브랜치는 이 디텍션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물체가 어떤 물체인지 확인하고 물체 위치까지 알아내는 이렇게 2개의 브랜치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렉트 프레딕션 헤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마스크 브랜치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 마스크 브랜치는 마스크 코에피션트를 예측하는 부분이고요. 프로토타입의 개수와 동일하게 K의 코에피션트를 가지게 됩니다. P3부터 P7까지 입력을 받게 되고 A개 앵커에 대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좀 생략을 했지만 지금 보시면 C는 클래스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A는 앵커의 개수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A개 앵커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앵커마다 이 C개 클래스에 각각에 해당하는 피처맵을 생성을 하는 뜻이고요. 이 부분은 앵커 하나하나마다 4개의 피처맵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4개인 이유는 좌표값 4개를 말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앵커 하나당 K개의 코에피션트를 생성하는 부분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프로토타입을 빼기 위해서 이 마스크 코에피션트 값이 음수값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까 제가 인스턴스 마스크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수값을 가진다는 건 지금 이 피처 맵으로부터 숫자 하나를 추출하게 되는데 추출하는 과정에서 활성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고 요 음수값을 가질 수 있는 활성함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이피션트 이 숫자를 통해서 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프로토타입이 어떻게 인스턴스 마스크를 로컬라이즈 하는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요 마스크 코이피션트를 통해 학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마스크 생성하는 부분인데요. 프로토넷으로부터 생성된 프로토타입과 프레딕션 헤드로부터 추출된 마스크 코에피션트를 선형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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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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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가 되면서 합친 요게 바로 인스턴스 마스크가 되고요. 얘를 크로핑, 스레솔딩을 거쳐서 이런 후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입력 이미지에 이렇게 영역을 표시해 줄 수 있는 인스턴스 마스크를 생성을 하고 세그멘테이션 이미지까지 생성해내는 것이 마지막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구조는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S4코와 파스칼 2012 SBD에 대한 이제 실험 결과를 좀 이 논문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좀 비교해 볼 만한 부분이 이제 마스칼 시니는과 율렉트입니다. 이 두 개의 이제 FPS와 이 AP는 이제 그 에버리지 프레시전이라 해서 정확도를 뜻하는 수치인데 지금 보시면 FPS 같은 경우에는 율렉트가 지금 한 3.9배 정도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높은 만큼 지금 정확도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험으로 요 지금 뒤에 있는 550과 400, 700이 이미지 사이즈입니다. 처음에 들어온 인풋 이미지 사이즈인데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거나 늘려본 실험인데 지금 줄일수록 FPS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성능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으로 백본 구조를 바꿔봤는데요. 기존에는 레지넷 101 FPN을 사용을 했다면 이 두 가지 경우에서는 레지넷 50과 박페넷 53을 사용을 했습니다. 얘네가 아무래도 그 모델 구조가 조금 가볍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FPS 조금 더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지만 이 FPS와 이 성능 면에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했고요. 롤렉트는 지금 33.5로 리얼타임 기준인 30을 넘어가서 리얼타임으로 칭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논문에 나와 있는 실험 결과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프로타입의 숫자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순히 생각하기에 이 프로토타입이 특성을 나타내는 어, 것이기 때문에 이가 많을수록 좋겠다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많을수록 성능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PS도 조금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이후로 논문에서는 얘네가 많아질수록 코에피션트 예측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부정확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지금 32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32개의 프로토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패스트 NMS인데요. 기존에 있는 NMS와 패스트 NMS를 사용한 것을 비교해 봤는데 FPS 면에서 월등히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성능 면에서는 조금 아주 낮은 성능 저하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욜로와 비교를 했는데요. 욜렉트가 그 마스크를 만드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 롤렉트도 그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디텍션 모델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마스크 만드는 부분을 생략을 해서 디텍션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그 욜로와 성능 비교를 한 표인데요. 지금 보시면 FPS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성능 면에서는 살짝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FPS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30을 넘어서는 리얼타임 기준이 맞기 때문에 좀 흥미로운 실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마스크의 좀 모습을 갖고 왔는데요. 지금 마스크 RCN는 이 다른 모델인 FCIS라는 모델이 있고요. 이거와 욜렉트의 마스크를 직접 비교를 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마스크 RCN 같은 경우에는 이 팔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영역을 표시를 한 걸 보실 수 있는데, 욜렉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작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그 ROI 얼라인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고품질의 마스크를 생성했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진은 음, 그냥 좀 겹쳐 있는 소나 코 길이가 잘 구분돼서 표시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욜렉트는 최초의 리얼타임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모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스테이지로 구현을 했고, 원 스테이지를 두 개의 서브 태스크로 나누어서 진행을 함으로써 리얼타임을 달성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성능과 속도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확인했다. 이지만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방금 사진을 보셨다시피 좀 고품질의 마스크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욜렉트 이름의 기원은 You Only Look at Coefficient입니다. 그래서 이 coefficient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이고요. 네, 감사합니다.